네, 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스피치의 정동문 변화코치입니다. NLP 전제 조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에게는 모든 자원이 이미 있다라는 주제입니다. 자원. 자, 자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자원이잖아요. 자, 이를테면 행복한 경험, 자신감이 넘쳤던 경험,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 기분 좋았던 경험, 이런 게 다 자원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과거에 행복한 경험이 있었다면 지금도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고요. 과거에 성취감을 느낀 경험이 있다면 지금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과거에 자신감을 느꼈던 경험이 있다면 지금도 자신감을 느낄 수가 있다.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에게는 자원이 없는 사람은 없다. 자원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원을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30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예금을 해놓고 돌아가셨는데요.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은행에 30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들한테 이야기를 못했어. 사고로 죽는 바람에.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가 예금해놓은 30억이 은행에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아들은 30억을 찾아 쓰지 못하고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그 아들은 30억이 없는 사람입니까? 30억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30억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행복했던 경험도 있고요. 자신감의 경험도 있고 성취감의 경험도 있고 또 어떤 뿌듯한 자부심의 경험, 참 좋은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자신감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 성취감도 못 느껴. 기분이 막 다운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떤 상태죠? 행복이 없는 상태예요? 행복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예,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감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공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성공에 필요한 자원, 행복에 필요한 모든 자원이 있는데 이 자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행복이 없는 상태로, 성공이 없는 상태로, 돈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원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자원이나 능력은 신체의 근육과 똑같아요. 신체의 근육은 많이 사용할수록 발달되지만 근육은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감퇴되는 겁니다. 감퇴. 그렇지 않나요? 우리 신체 근육 그렇잖아요. 이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게 쉽잖아요. 근데 사용을 안 해봐. 근육은 쇠퇴되죠. 운동 안 하는 사람 운동 못 해요. 자신감이라는 것도 근육이에요. 우울증이라는 것도 근육이에요. 행복이라는 것도 근육이고요. 불행도 근육이에요. 어떤 걸 많이 느끼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게 쉬워져요. 우울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울한 기분을 자주 느끼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자신감 체질은 뭡니까? 자신감을 자주 느끼다 보니까 자신감 체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결단도 체질이다. 결단도 자원이에요. 결단을 자주 내려서 행동으로 바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결단 체질이 되는 거예요. 결단 자원을 잘 활용하는 거죠. 근데 결단 내리는데 주저주저하고 유부단하고 뒤로 미루고 이런 사람들은 결단 내리는 게 힘들어지지 않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아는 것을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다. 몰라서 행동을 옮기지 않는 것은 용서가 되지만 알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좀 행동파에 속하거든요. 일단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단도 행동도 다 이제 자원이라는 거. 자,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모든 자원이 있습니다. 모든 자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조금만 더 이제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아인슈타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중에 15% 능력을 발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평범한 사람이 발휘하는 능력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단지 2에서 5%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인간은 자기 자원이나 능력을 사장을 시킨다는 거죠. 사용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부유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
가장 부유한 곳. 은행? 63빌딩? 아니죠. 가장 부유한 곳이 어디냐면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에 가면은 음악적인 재능, 미술의 재능, 예술가의 재능, 사업가의 재능, 인간관계의 재능, 스피치의 재능, 온갖 인간의 그 재능 자원들이 공동묘지에 널려 있더라는 거죠. 인간이 하나도 쓰지 않고 죽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하자. 이미 갖고 있는 내 재능과 능력을 잘 활용하자.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자, 정신과 육체는 하나의 체계이다. 시작. 하나의 체계이다.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몸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마음이 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우리 이제 마음 안에 어떤 이미지를 시각화시키는 것, 어떤 소리를 듣는 것, 어떤 신체 감각적으로 어떤 느낌을 느끼는 것, 상상하는 거 있잖아, 상상. 이렇게 오감을 하면서 상상하는 게 이 자체가, 자, 우리 자세나 호흡이나 목소리나 눈동자 움직임이나 이런 신체 패턴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 기분 좋았던 일을 떠올리면은 안색이 밝아질까요? 어두워질까요? 밝아지겠죠. 행복했던 일을 떠올리면은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힘들었던 일을 떠올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힘들었던 일을 떠올리면은 좀 어두워지죠. 자세도 그래요. 자세도 옛날에 뭐 내가 참 자신감 넘치고 잘했던 걸 떠올리면은 자세가 이게 당당한 자세가 되고요. 뭐 옛날에 기죽고 주눅 들고 힘들었던 일을 떠올리면 자세가 막 움츠러지는 이런 쪽으로 몸이 바뀐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당당한 자세는 뭘 만들까요? 당당한 자세는 당당함을 만든다. 시작. 자, 그래서 기분이 우울할수록 어깨를 쭉 펴야 돼요. 쭉 펴고 당당하게 긋고 걸음도 좀 경쾌한 걸음으로. 느릿느릿 그러면은 기분도 다운돼요. 좀 경쾌한 걸음을 빠르게 어깨를 쭉 펴고 턱은 좀 당기고 이렇게 이제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 말을 할 때도 목에서 소리를 내지 말고 배에서 울림 있는 소리로 소리를 복식호흡을 통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럼 기분도 당당해지고 자신감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복식호흡이라든지 발성법이라든지 웃음이라든지 이 신체 활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NLP적으로 시각화를 하는 것, 눈을 감고 목표를 떠올리고 과거에 힘들었던 것을 또 분리를 시키고 상상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몸에 그대로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죠. 아셨죠? 그래서 이제 상상을 통해서 암을 치료하기도 하고요. 웃음을 통해서 또 암을 치료하기도 하죠. 자, 이번에는 자, 전제 조건 10번입니다. 우리는 오감을 통하여 정보를 처리한다. 시작. 우리는 오감을 통하여 정보를 처리한다. 자, 세상의 정보를 우리는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는 거는 어떤 시각적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고, 몸으로 움직이면서 정보를 습득을 해요. 이렇게 이제 오감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정보가 몸 안에 들어오는데, 이게 상상 속에 내부 표현이 되는 것도 또 오감의 언어예요. 자, 눈을 감았을 때 이미지를 연상하게 되고, 소리를 연상하게 되고, 느낌을 연상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처리하는데, 이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래서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기분이 굉장히 좋을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기분이 굉장히 나쁜데, 어떤 사람은 전혀 기분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마치 이제 이 오감의 처리 방식은 영화를 우리가 이제 뭐 칼라 영화, 흑백 영화, 무성 영화 이렇게 다양한 장르가 있는 것처럼 자기만의 다양한 장르로서 어떤 사건이나 경험을 머릿속에 내부 표현을 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경험이라는 빵을 굽는데 경험의 재료는 오감이라는 게 경험의 재료다 라고 한다면, 자, 우리는 경험을 어떤 식으로 상상하면서 빵을 구울까? 자, 예를 들어서 실제 빵을 굽는다면 뭘까요? 실제 빵은 밀가루, 소금, 설탕, 베이킹 파우더, 물 이런 게 이제 빵의 재료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럼 제가 그 빵의 재료를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주면서 지금 1시간 동안 시간 드릴 테니까 빵 구워 보실래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1시간 이후에 빵을 다 구워 왔어요. 같은 빵일까요? 다른 빵일까요? 다른 빵이죠. 밀가루의 양도 다를 것이고 소금의 양도 다를 겁니다. 물의 양도 다르겠죠. 빵을 굽는 시간도 다르겠죠. 그쵸? 요게 구조라는 겁니다. 경험의 구조. 빵을 굽는 구조. 우리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어요. 좋았던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힘들었던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화가 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행복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우리는 경험이라고 하는데 이 경험은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꿀 수가 없죠. 근데 이 경험을 머릿속에 상상을 하는데 상상하는 구조는 오감이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시각적으로 이미지를 연상하게 되고 그 경험의 어떤 소리를 연상하게 되고 느낌을 느끼고 그걸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상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칼라로 상상하고 어떤 사람은 흑백으로 상상하고 어떤 사람은 주인공처럼 상상하고 어떤 사람은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처럼 멀찍이 떨어졌어. 자, 영화를 본다면 영화의 기사의 자리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관객석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영화의 주인공으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 느낌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 자체를 바꿀 수 없지만 경험의 구조를, 즉 상상의 구조를 바꾸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상의 구조를 유리한 쪽으로 바꿔주면서 그 경험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이나 반응을 좋은 쪽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사건이나 경험이 아니라 그 사건과 경험을 머릿속에 어떤 구조로 상상할 것인가. 오감이라는 감각을 통해서 어떻게 그 경험을 상상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본다면 NLP는 오감의 활용법. NLP가 종교가 아니지만 굳이 종교라고 비유를 한다면 NLP는 오감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오감교. 오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전제조건 11번입니다. 자, 탁월성은 복제가 가능하다. 시작. 앞서 우리에게는 성공이 필요한 모든 자원이 있다 공부했죠. 거기서 연결을 시켜보세요. 나에게는 모든 자원이 있어요. 행복의 자원도 있고, 자, 성공의 자원도 있고, 부자의 자원도 있고, 자신감의 자원도 있고, 모든 자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자, 이 자원을 아주 탁월하게 잘 사용한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자원을 잘 탁월하게 사용한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겠죠? 지금 이미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 지금 이미 크게 성공해 있는 사람, 지금 이미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 말을 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미 강의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 자기 자원을 잘 사용한 사람이죠? 맞아요? 그렇죠?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그 행복한 사람을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모델링. 모방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부자가 된다면은,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미 부자가 되어 있는 어떤 사람을 모방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강의를 잘하기를 원한다면 닮고 싶은 어떤 명강사, 그 명강의의 기법을 모방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죠. 누군가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시작.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못해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 나는 강의를 잘할 수 없어. 나는 영업을 잘할 수 없어. 이런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제한적 신념을 바꿔야 됩니다. 자, 우리 고동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아는 사람 인맥이 부족해. 인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영업을 잘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보다도 훨씬 더 인맥이 없는 사람 중에, 영업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이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 김명수 선생님. 선생님보다 훨씬 더 말하는 게 좀 힘들고 불편했던 사람 중에 혹시 유튜브 방송을 해서 성공한 사람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말이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있겠죠. 그 사람이 한다면 선생님도 할 수 있다. 자, 우리 연정 선생님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와가지고 교포 중에 한국에서 어떤 기업체에 취직을 하면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 사람이 성공한다면 선생님도? 예,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요. 누군가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시작. 누군가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자, 이 탁월성은 모델링이 가능해요. 탁월성은 모방을 하면은 나도 그 사람처럼 탁월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골프를 잘 치면 나도 골프를 잘 칠 수가 있고, 누군가 강의를 잘한다면 나도 강의를 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역할 모델을 선택하세요. 나는 누구를 닮고 싶은가? 인생의 역할 모델도 있는 게 좋고요. 강의의 역할 모델, 어떤 비즈니스의 역할 모델, 또는 행복의 역할 모델, 인간관계의 역할 모델, 각 분야마다 역할 모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그 역할 모델을 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성공을 했는지 그 사람의 성공의 특징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성공의 전략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처럼 따라하는 거죠. 그럼 나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당신이 이 이야기를 원한다면 실행하라. 시작. 당신이 이야기를 원한다면 실행하라. NLP는 실행을 위한 행동 심리학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NLP는 그냥 강의만 들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참고로 이 전제 조건 같은 경우에는 몇 번씩 읽어보셔야 돼요. 제 강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소리 내고 크게 좀 읽어보면서 이 문장과 문장 사이의 행간의 의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내 삶에 또 적용을 시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직접 실행하면서 배우는 것이 학습 방법입니다. 직접 실행하면서 배우는 게 중요하다. 백문 불여일견, 자, 백견 불여일행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 그리고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게 더 낫다는 이야기죠. 그런 점에서 제가 막 시키는 게 있어요. 뭘 해보세요, 막 시키죠. 가능하면 시키는 거 다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발전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타인의 세계관을 존중하라. 시작. 타인의 세계관을 존중하라. 이 부분은 그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라는 파트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이미 했습니다. 자, 사람들의 지도는 다 틀려요. 세계관이라는 건 지도와 똑같은 개념인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에 대한 이 마음의 지도는 사람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지도도 어느 정도는 옳지만 그 상대방의 지도도 어느 정도는 옳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지도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의 지도를 존중을 해라. 즉 나의 옳음과 상대방의 옳음을 존중해서 그 두 가지를 다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키울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넓은 관점에 자, 포용력 있는, 이해심이 있는, 배려심이 있는 그런 괜찮은 마음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 자, 아주 중요한 또 전제 조건이 나왔습니다. 자, 실패란 없다. 다만 피드백이 있을 뿐이다. 시작. 실제로는 없다. 피드백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추구할 때 모든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어떤 걸 이루기를 원하는데 원하는 결과는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걸 이루려고 막 행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잘 되고 어떤 것은 잘 안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잘 안 되는 것은 실패냐? 실패가 아니에요. 잘 안 되는 것은 잘못된 방식으로 가고 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네, 잘못된 행동의 결과물이다 말이에요. 이건 우리 에디슨의 이야기를 잠깐 좀 응용을 해본다면은, 에디슨이 이 전구를 발명할 때 3,000번의 실패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 3,000번인지 뭐 더 많이 실패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 이야기예요. 3,000번의 실패를 했을 때 이제 이 기자들이 인터뷰를 한 겁니다. 당신은 3,000번의 실패를 했는데, 어떻게 포기를 안 했습니까? 참 대단합니다. 라고 이게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나는 3,000번의 실패를 한 적이 없어요. 3,000가지나 되는 전구를 만들지 못하는 방법을 알아내었습니다. 3,000가지나 전구 만들지 못하는 방법을 알아내었으니까 전구 만드는 방법을 더 쉽게 알아내지 않겠습니까? 3,000가지를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도 같은 원리인데 이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 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이렇게 3,000가지를 알았다면 목표를 이루는 방법도 쉽게 알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야구 투수가 삼진 아웃을 100번을 당했는데 삼진 아웃을 100번을 당하다 보니까 홈런 치는 것을 어떻게 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자, 발표도 보면은 앞에 나와서 계속 긴장하고 떨고 실수를 한 100번 정도 했는데 긴장 떨림 실수를 100번 이상 경험한 사람은 말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자, 영업인 마찬가지입니다. 한 100명 이상 하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갈 때마다 계속 거절 당하는 거죠. 무시당하고 비난당하고 비판당하고. 이렇게 100명 이상 하는데 거절 당한 사람은 어떻게 영업을 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실패의 크기와 성공의 크기는 정비례한다. 나폴레온 힐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실패는 동등한 그 이상의 성공의 씨앗을 담고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씨를 감을 때나 쓰는 겁니다. 그리고 포기는 배추를 김치 담을 때 배추 포기나 쓰는 거지. 왜 포기를 합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제 NLP 전제 조건 응용편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비행기가 김포공항에서 김해 비행장으로 비행을 할 때 한 87%를 궤도 밖에서 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행기는 김포에서 김해까지 다 비행을 하는데 그 힘은 어디서 있느냐? 바로 피드백을 받는 능력이더라. 내비게이션이 피드백을 계속 해준다. 우리도 이제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데 막 행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잘 되고 어떤 것은 잘 안 돼요. 계속 피드백을 받는 거죠.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이쪽으로 오세요. 피드백을 받는단 말이에요. 대화를 할 때도 보면요. 우리 김종목 선생님 이런 분들도 괜찮죠? 네. 자, 어쨌든 우리 선생님이 딸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대화가 잘 되는데 이렇게만 하면 안 되잖아요. 저항이 나오잖아, 저항. 이건 뭐예요? 실패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안 돼요 라고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오세요 이거지. 선생님이 딸한테는 목소리 톤을 높이면 안 돼요. 부드러운 톤으로 이야기하셔야 돼요. 좀 더 부드럽게 말하는 속도를 늦추면서 눈을 마주보고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하세요. 뭐 이런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은 피드백이다 말이죠. 그래서 실패는 피드백이다. 자, 실패는 피드백이다. 시작. 실패는 피드백이다. 자, 그런 점에서 실패는 없고 피드백이 있을 뿐입니다. 피드백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패한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실패 너무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는 실패 속에서 배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험은 일정한 구조로 구성된다. 시작. 경험은 일정한 구조로 구성된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에 대한 불쾌한 감정이 있다면, 어떤 사건 경험에 대한 불쾌한 감정이 있다면, 그거는 불쾌한 일 때문에 불쾌한 게 아니에요. 불쾌한 일 때문에 불쾌한 게 아니라, 불쾌한 구조로 상상을 하기 때문에 불쾌한 겁니다.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다면, 그 경험이 두려운 경험이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두려운 구조로 상상을 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내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만드는 것은 부정적인 일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부정적인 구조로 상상을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스트레스는 있어요, 없어요? 원래 스트레스 상황은 있어요, 없어요? 원래 스트레스 상황은 없는 겁니다. 단지 스트레스를 받는 쪽으로 내 두뇌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쪽으로 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불을 태워버린다든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목소리를 작게 만든다든지, 몸의 크기를 2분의 1로 줄이고 또 2분의 1로 줄이고 2분의 1로 줄이고 만화의 캐릭터처럼 재밌게 만든다든지, 또는 영화를 본다면은 영상의 기사의 자리에서 영화를 본다든지, 영화를 대감기를 시킨다든지, 이런 구조를 바꿔줄 수 있다면 두려움이나 불쾌한 느낌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겠죠.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실험을 해야 돼요. 자, 경험의 구조를 바꿔줄 수 있다면은 그 경험에 대한 느낌도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NLP는, 자, 따라서 NLP는 주관적인 경험의 구조에 대한 연구이다. 예, 사람들은 경험의 구조가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불쾌한 구조, 어떤 사람은 밋밋한 구조, 어떤 사람은 좋은 구조, 다양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다면 힘든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힘든 구조로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힘든 구조를 어떻게 하면 편안한 구조로 바꾸지?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두뇌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NLP적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문제적으로 상상을 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자, 16번입니다. 의사소통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곧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얻는 반응에 결정된다. 시작. 의사소통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곧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얻는 반응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난 저 사람 좀 도와주고 싶은데, 저 사람한테 올바른 길을 인도해주고 싶은데, 의도는 참 좋아요. 근데 좋은 의도로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부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저항을 할 수 있고 거절을 할 수 있고, 자, 반응이 부정적이에요. 그러면은 그 의사소통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죠? 나한테 있어요, 상대방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죠. 예를 들어 우리 이제
계속 김정호 선생님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김정호 선생님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데 있잖아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 반응을 부정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누군가의 책임이 아니고 선생님의 책임이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이현정 선생님이 영업을 한다면, 나는 좋은 의도로, 자, 식품을 소개를 했는데, 좋은 의도로 진짜 도움을 받으라고. 근데 그분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저항을 하는 겁니다. 거절을 하는 겁니다. 누구 책임이죠? 선생님 책임입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좋은 의도로 이렇게 하라고 충고하고 가르쳤는데 자식이 반항을 해요. 그건 부모 책임입니다. 이거는 민감성이 부족하고 따라서 민감성이 부족하고 융통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NLP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바로 민감성과 융통성입니다. 그래서 눈치가 없는 것도 죄다. 시작. 눈치가 없는 것도 죄다. 네, 눈치가 없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둔감한 것도 죄다. 시작. 건강한 것도 죄다. 이건 뭐냐면 왜 죄냐면요. 상대방의 마음을 몰라주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니까 상대방한테 맞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상대방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부담을 줄 수도 있고, 불편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치가 없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둔감한 것도 죄다. NLP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NLP에서 경계라는 거는 둔감한 것, 눈치가 없는 것. 그 다음에 고집 센 것, 고집불통. 이걸 굉장히 경계를 해요. 왜 고집을 경계하냐면 융통성이 중요하거든요. 융통성. 자, 목표를 이루는 것은 중요한데, 목표를 이루는 건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고집이 세야 돼, 목표에 대해서는. 근데 그 목표를 이루는 접근 방식은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접근 방식을 달리하면서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결과를 만들 뿐이잖아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런 면에서 의사소통도 보면은, 저항이나 거절은 지금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대화를 해라. 지금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영업을 해라. 다른 방식의 행동을 취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 그 행동은 당신만의 고집스러운, 당신만의 아집의 행동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당신만의 주관적인 스피치 또는 대화의 패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상대방한테 좀 맞추었어. 상대방한테 맞는 방식으로 변화를 주면서 유연성 있게 접근을 다시 하세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본다면은 영업에 있어서 거절은 있다 없다? 거절은 없어요. 상담에 있어서 내담자의 저항은 있다 없다? 없다.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에서 자녀의 반항은 있다 없다? 없다. 원래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자, 우리는 의사소통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시작.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는 가만히 있지만 눈빛으로 이야기하고,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몸의 자세로 이야기하고, 분위기로 이야기하고, 숨쉬는 호흡의 패턴으로 이야기돼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눈빛으로, 표정으로, 몸의 자세로, 호흡으로, 언어의 톤으로, 분위기로, 이게 다 뭐냐면 비언어적이에요. 그래서 메르비안 이야기를 한다면은, 메르비안의 그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따른다면은 7%만 단지 내용이 영향을 주고 38%는 언어의 음성, 목소리의 특징에 의해서 영향을 받더라. 55%는 신체의 패턴, 신체 언어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93%는 비언어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잘 감지를 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눈빛 표정을 보면서 눈동자 위치가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옆으로 가는지 피부 빛깔이 밝아졌는지 목소리 톤은 높은지 낮은지 말하는 속도는 빠른지 느린지 목소리 에너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 모든 것을 다 감지하면서 자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감성이에요. 감각적인 민감성.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 이른바 캘리브레이션. 저도 이게 굉장히 약했고 지금도 많이 약해요.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잘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 우리 NLP의 선구자인 밀턴 에릭슨. 이분은 기머거리예요. 기머거리. 청각장애인. 그리고 생명입니다. 생명. 어떤 색깔 구분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보면 중풍, 몸 절반이 거의 굳어져 버리는 이런 중풍 환자 출신인데, 이런 이제 신체 장애인이다 보니까 사람들 관찰을 잘하는 거지. 뭐, 입모양을 관찰하고, 눈빛을 관찰하고, 표정을 관찰하고, 자세를 관찰하고. 독심술을 쓰는 건 아니지만은 얼굴 보는 순간 그 사람 마음을 읽어버려요. 그래서 마음을 잘 읽다 보니까 잘 맞추겠죠. 그래서 상담도 잘하고, 변화도 잘 시키고, 아주 유능한, 치유사, 지금 체면 천재가 된 거죠. 저도 그런 사람이 돼보고 싶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 제 역할 모델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18번. 만일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다른 것을 해보라. 자, 다른 행동이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결과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목표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접근 방식을 달리 해야 된다. 자, 이 목표에 대한 최고 공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은, 처음에는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겠죠. 원하는 목표를 분명히 구체화시켰어. 아, 난 이런 걸 원해.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자, 원하는 것을 구체화시키고 분명하게 정리를 했다면 아마 행동을 하는 게 쉬울 겁니다. 그죠? 행동이 쉬워질 거예요. 근데 행동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제대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럼 제대로 되는 것과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포착할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이건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민감성을 가지고 피드백을 받았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바로 얘기해 놓은 거. 자, 접근 방식을 달리 했어. 융통성 있게.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행동을 포기하지 말고 행동을 반복한단 말이야. 이른바 다른 행동이 다른 결과를 만드는 그 원리처럼.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미래를 바꾸고자 한다면은 어제와 다른 행동을 해야 되겠죠? 자, 어제와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내일의 내 삶이, 내 미래가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최고의 정신질환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변화를 원한다면 다른 행동을 시작해야 돼요.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누군가와 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한다면 이것도 정신질환자겠죠. 어제와 똑같은 패턴으로 자, 인간관계 패턴을 유지한다면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한다면 또 다른 패턴의 행동이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다른 행동이 다른 결과를 만든다. 이렇게 18가지를 제가 정리를 쭉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는 것은 제가 강의 마치고 다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제 이야기 듣는다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